먼저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최전선에 배치될 북한군의 규모가 많게는 5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네요. 네, 이게 뭐 출처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국정원에서는 3천 명이 갔고 앞으로 10,000명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조금 좀 부풀리죠. 한 12,000명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타임즈에서는 지금 5,000명 곧 이제 전투에 투입될 거라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 인원들이 러시아의 연해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부는 기차로, 또 일부는 뭐 아주 얼마나 바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급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송기를 타고 지금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민간 트럭을 타고 달리다가 검문에 걸리기도 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어요. 네, 일단은 이제 서쪽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서쪽이죠. 거기 비행장이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쿠르스크 지역까지는 민간 버스로도 가고 민간 트럭으로도 가고 네. 그렇게 지금 이동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28일, 물론 현지 시간입니다만 네. 전투에 바로 투입될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네, 오늘이죠, 28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최초에는 23일로 얘기했다가 지금 28일로 다시 늦어졌는데요. 28일이 먼 날이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현지 시간하고는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이 5,000명이든 3,000명이든 이 전투 인력이 바로 전투에 투입될 것인지 일단 진지에 배치하고 그러고 나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투입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쿠르스크 전투 지역에는 현장에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군이 IL-76 수송기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 기종이 러시아의 유명한 그 일류신 그 수송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류신 수송기죠. 그걸 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기차로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수송기까지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빨리 북한군을 전선에 투입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여러 외신들은 이 파병된 북한군의 총 책임자로 인민군 부총참모장인 김영복이 파견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어떤 인물입니까? 예, 2016년도에 폭풍군단의 그 군단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2017년도 1월 1일부로 북한의 특수작전군이 창설이 됐는데 그 특수작전군의 군사령관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는 군종으로서 육군, 해군, 공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 그리고 특수작전군. 이 특수작전군이 2017년도 1월 1일부로 창설됐는데, 창설되자마자 거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월 달에 제8차 북한의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이 됐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으로 있고요. 계급은 별 3개입니다. 우리하고 계급이 달라가지고 계급 부르는 호칭이 달라서요. 네. 우리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상장이 있죠. 이제 북한은 이제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이렇게 네네.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별 3개 중장급이 바로 여기에 상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에도 나왔지만 올해만 포착된 게 김정은의 최측근에서 수행한 게 7번이고 지금 뭐 가는 데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네. 압록강 수해 현장 때도 있었고 또 오진우 포병 종합군관학교 갈 때도 있었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그 공식 서열보다 더 높게 봐야 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 스스로가 러시아에 파병될 가능성을 염두에 저는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김영복이를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정은이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신복이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군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집중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슨 월가 얘기만 하는 신문이 아니죠. 자, 어떤 기사였나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북한군이 어떤 그 규모의 병력들이 거기 오고 그 병력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진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북한군한테 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군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어린아이들을
좀 청소년 비슷한 아이들을 보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크게 보면 한 5-6가지에 걸쳐가지고 그걸 실었는데 꽤 뭐 흥미롭게는 봤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기사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국내 이제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그렇죠. 인용해서 썼어요. 쿠르스크라는 데가 평원지대다. 그러니까 참호가 많다. 그러니까 북한의 산악지형과는 다르다. 이게 참호전 하면 생각나는 게 1차 세계대전 때 그게 참호전 아닙니까?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 그 아주 네네. 참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일단 이 수천 명을 보내서 쉽게 얘기하면 좀 마루타식으로 써보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이 조금은 좀 위험한 분석이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제 분석을 하게 됐는지는 저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장병들이 러시아 군수품을 받는 것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앳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보이거든요. 네. 북한의 징집 인원은 17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키는 148cm, 몸무게 148이요? 그렇죠. 뭐 그 여성 연예인 키가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148cm에 43kg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금방 이해가 안 갈 거고요. 여자분들은 아마 그걸 자기하고 이렇게 대입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글쎄요. 그 정도로 이제 허약한 인원들인데 만일 이제 이 인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간다라면 정말 이거 미트 그라인드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쇠고기 이렇게 뭐 빼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석이 조금 지나치다. 이 인원들이 안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인원들도 갔지만 결국은 북한의 가장 그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이 주 핵심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린 이런 그 장병들도 같이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자가 얼마나 나겠는가. 네네.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의 초기 전투에서 어떤 그 전투 양태를 보일 건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니까 일단 최정예의 고참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어린 병사들을 좀 보내서 네. 그 여러 가지를 좀 본 뒤에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번 단발 파병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이제 북한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게 전투 경험도 없고 훈련도 충분히 하지 않은 그 17살, 18살짜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시험 삼아가지고 한번 죽여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법 이렇게 훈련이 된 병사들을 보내겠다. 이것은요, 아니야, 3살, 4살 꼬마들도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 분석은 저는 좀 지나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병력들이 갔을 때 러시아 군에 소속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북한군 스스로의 건재를 유지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건재? 그렇죠. 하나의 그 시스템이죠. 그렇죠. 10,000명이든 12,000명이든 이것이 사단장이 있고 여단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어서 그 지휘 체계 속에서 내가 전투에 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전부 다 쪼개져 가지고 러시아 군 부대의 예하 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러시아 군의 통제를 받으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고요. 만일에 러시아군의 통제에 따라서 이제 작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군은 바로 그 북한군을 제일 먼저 앞에다 보낼 겁니다. 괴멸 지역에 보낼 거예요. 괴멸 지역에. 네네. 예, 그렇군요. 역시 이 주요 외신들은요. 김정은이 군부서열 2, 3위인 최측근 김영복 부총참모장을 현재 직접 보낸 것은 파병 규모를 앞으로 10,000명 이상으로 유지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벌충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저는 2가지라고 보고요. 주 러시아 북한군 총사령관 임무를 수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군부 국방부하고 이렇게 서로 연락 채널을 하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그런데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김정은의 최측근인 별 3개 단 사람까지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네. 별 2개만 해도 충분한데 별 3개를 보낸 이유는 이것이 제1제대로서 1개 사단만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1개 사단 또는 2개 사단을 더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정보당국 또 주요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의 초기 사망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만 명 넘는 병력을 배치했고 장기인 드론 부대를 여기에 집중 배치했다는데 평원이라
드론으로 밤낮으로 이 공격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네, 아까 재연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평야지대거든요. 산이 없어요. 산악이라고도 하는 것도 없고 숲을도 별로 없고. 뭐 동산 지형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평원지대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것이 곡창지대인데 쿠르스크도 바로 붙어 있어서 거기도 곡창지대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호를 파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전투를 하게 되고 북한 군들은 그런 속에서 참호를 파고 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산악 전투에는 익숙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노출이 안 되고 싶어도 열상 장비를 통해 가지고 그 막사 속에 있는 쥐가 움직이는 거는 다 파악하잖아요. 쥐가 잡힌다면서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북한 군인들도 잡히게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드론이 발전한 나라.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드래곤 그 드론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봤죠. 거기서 뭐 불을 뿜어내가지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완전히 그냥 그 그렇죠. 일대를 다. 공포감을 주는 거거든요. 살상뿐만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 엄청난 피해가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동물 바로 쥐입니다. 여러분 흑사병 더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사망케 했을 때 쥐 때문이었죠. 이 쥐가 참 무서운 겁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북한군의 열악한 장비 또 건강 상태 등을 또 일일이 또 지적을 했네요. 예, 사실상 이제 북한군의 병력도 이제 다 제시를 했죠. 128만 명이다. 그리고 예비군은 뭐 760만 명이 해당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은 글로벌 파이어 파이터라고 하는 그 파워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5위로 나와 있는데 북한군은 36위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장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현대화됐다라고 하지만 북한군의 장비는 여전히 아주 그냥 재래식 장비고 아주 낡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좀 관심을 좀 끌만한 부분인데 바로 북한군 병사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그리고 또 북한군 병사들이 완전히 그 배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기생충이 이렇게 부글부글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대목은요. 네. 과거에 그 넘어왔던 병사가 맞습니다. 수술할 때 그 우리 그 이국종 박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맞습니다. 뱃속에 그냥 아유 참 점심 드시는 분들에게 이제 얘기하기 네. 힘든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넘어왔을 때 그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한 걸 보고 의사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정도로 기생충이 뱃속에 들어있느냐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병력들도 많고 예비군도 많고 장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부실한 것이 많다. 영양 상태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영국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죠. 네. 들으신 대로 지금 세계 유수의 외신들이 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군 마냥 무시해서는 안 되죠. 특히 폭풍군단은 유사시에 주한미군 가족 15만여 명을 인질로 삼겠다는 특수부대 아니겠습니까? 예, 특수부대죠. 특수부대의 특징이 그 요인 납치, 그다음에 암살, 그리고 후방 교란, 그리고 이제 주의소 타격, 그리고 군수부대 타격 이런 거 이제 임무 수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특수부대거든요. 그래서 폭풍 군단이 주로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아마 미국 사람들 숫자, 주한미군 가족의 숫자가 아니고요. 전체 이제 미군 숫자가 아마 대충 이 정도 될 텐데 이 영상을 공개하고 이 사실을 공개한 게 2013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뭐 10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굳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때 작년도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인질로 잡아가서 그걸 계속 협상의 대상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폭풍 군단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북한군을 떠맡은 전방의 러시아군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언어, 다시 말해 소통, 또 관리 문제 때문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배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러시아에서 공개한 걸 보면 북한군 30명당 통역관은 1명 붙이고
그리고 러시아 군인 3명을 붙여라.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러시아 군 3명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그 30명이 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은 러시아 군대로 불만이 있는 거죠. 아니, 북한군은 북한군대로 싸우게 놔두지 우리 병력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러시아 군 병력도 부족한데 여기서 3명씩 빼가지고 전부 다 30명당 3명씩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는 어떻게 싸우란 말이냐.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통역이라고 하는 거지. 30명이라면 30명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어야 통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게 북한군과 조우할 때,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쳤을 때 사용하라는 지침서가 배포됐다고 합니다. 내용이 재밌네요. 예, 이제 무기 버려, 손들어, 배고프지 뭐 이런 얘기인데 전부 요런- 한글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60가지 정도가 돼요. 60개 정도.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어느 전선에서 바로 이제 북한군을 만났으면 북한군한테 이렇게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는 한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야, 총 버려, 손 들어. 그리고 배고프지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아주 간단한 것만 하고 그러니까 저걸 우크라이나어로 써서 발음을 외우고 그렇죠. 임무가 뭐야? 그걸 엄찰하고 배고파 뭐 이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만 하고 나머지 이제 본격적인 심리전은 따로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군의 투항을 권유하는 아마 심리전을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현 중에서 이 러시아 군이나 우크라이나 군 측이 이런 얘기를 또 넣는다 그래요. 이게 파병이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마지막 모국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더 울림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가 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해서 포로로 잡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리전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역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이제 도대체 그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제 항복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겠죠. 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신문이나 투항과 탈북 지원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죠. 그것도 오늘 국정원 제1차장을 단장으로 해서 국방부 정보부장 포함해가지고 뭐 이 외교부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대표단이 나토로 가지 않았어요. 나토로 가가지고 결국은 나토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하게 될 텐데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파병 정도와 파병의 목적이라든지 파병의 규모라든지 이동 경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 공유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거다라고 하는 정도로 아마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심리전 요원도 있을 거고 정보 획득 요원도 있을 거고 아마 통역 요원도 포함이 돼서 갈 거다. 뭐 그 정도 얘기하고 방어 무기나 공격용 무기는 이들이 가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들의 임무는 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임무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크라이나로 우리를 보내달라. 이런 성명을 낼 예정으로 있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것도 이제 오늘 성명을 이제 발표할 건데 어제까지 보니까 한 200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성명을 낸다고 그러는데 이제 주로 북한에서 군인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북한군에 있었으니까 북한군을 훨씬 더 잘 설득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심리전 요원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으면은 개죽음 당하고 완전히 정말 괴멸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 죽으니 한 명이라도 북한 어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으니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